첫 번째 볼 기사는요. 중요한 기사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잃지 않는 걸 알기 위해서 감사 의견 거절이 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오늘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희 기자, 올해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들 주가가 장 초반 하한가로 직행했다. 19일 오전 10시 1분 3부 토건은 전 거래일 대비 316원 내린 738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시작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내리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3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거론되며 지난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7월 중순 5,000원대 중반까지 급등한 바 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규모 영업 적자까지 발생하며 주가는 급락했다. 삼부토건은 지난 14일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을 받은 상황이다.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 손실은 409억 원, 단기 순손실이 516억 원에 달한다.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567억 원이다. 1년 내 만기 도래 단기차 입금도 1,712억 원에 달한다. KC코트렐도 209원 내린 488원으로 하한가로 직행했다. KC그린홀딩스는 281원 내린 730원에 거래되며 하한가를 목전에 뒀다. KC코트렐은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타이중 프로젝트 관련 총계약 원가의 적정성 검토 절차 제약 등 이유로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KC그린홀딩스는 기초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범위 제한 등의 의견을 받아 의견 거절로 평가됐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사업연도 절반 기준인 반기 보고서라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는 않지만 사업 보고서 제출까지 비적정 의견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먼저 감사 의견이란 것들은 뭐냐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주석, 회계 기준이 작성되었는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공인회계사는 감사 보고서란 걸 발행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으로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이 있고요. 그다음 부적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 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정은 말 그대로요. 그냥 회사의 재무제표나 주석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라고 하면 적정이 될 거고요. 한정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주석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표시됐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한정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 부적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무제표나 주석이 전반적으로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게 부적정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견 거절. 회사의 재무제표나 주석이 회계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이걸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처음 말한 적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는 비적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개 해당되는 기업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한정 같은 경우는 그냥 1번을 제외한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준으로는. 그랬을 때 우리 감사 의견 거절 같은 경우는 열애아홉은 거의 상장 폐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해당될 경우에는 여러분이 투자하면 뭘로 간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부적정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이 투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회계 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는 자체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할 정도 살아남는 가능성에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 의견은 아무래도 실적 부진,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제표나 주석이 회계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어떻게든 숨기기 위한 또는 감추기 위한 또는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장 폐지되는 기업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익숙하진 않겠지만 몇 개 보여드리면 아시는 건 도움이 되니까 CCS를 볼게요. 자, 6,750원까지 갔지만 결국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몇몇 기업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CCS, 그다음 DYD. 자, 뭘 보면 만 원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288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만 원대 투자했다.
지금 갖고 있다. 인생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6,690원, 현재 918원 이런 주식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IM 24,591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 3번에 해당되는 부적정을 받은 업체들입니다. CCS 같은 경우는 공동대표, 이사 사인에 대해서 횡령 배임 이런 혐의들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YD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이 빠졌었죠. 10,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268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여기는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자, DYD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본 기사가 이거죠. 삼부토건도 볼까요?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5,500원에서 738원까지 쭉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있어서 재무제표 정도는 볼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건데 일단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냐? 제가 시가총액이 낮거나 위험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 간단한 재무제표 보는 방법 정도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딥하게 알려드리면 어려워하실 테니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